엄청 좋아했던 사람이 헤르만 헤세거든. 헤르만 헤세를 내가 중학교 때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었고, 그 다음에 데미안을 읽고, 그 다음에 시타르타를 읽었어. 어, 반드시 수레바퀴를 읽고 10대를 고민했다면 데미안을 읽고 20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응. 그리고 20대를 넘어서 내가 3, 40을 산다면 시타르타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 세 권이 인생을 살아갔을 때 사실 시타르타를 너무 일찍 읽어버리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 뭐야? 방탕하게 잘 살다가 뭐야?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시타르타를 읽으면 삶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풍요로워하죠. 그리고 이 데미안은 아주 명확하게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돼. 이 데미안이. 그래서 헤세는 그리고 중간에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누구나의 죄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타겟을 놓고 쓴 작품이 아니라 헤세는 진짜 자신의 고민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성장했던 그리고 나중에 데미안을 쓸 때에는 그 정신과 치료를 받거든. 스스로가. 왜냐면 어릴 적 고민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그 고민에 심취해 있고 아버지와의 그 갈등들 그리고 그리운 엄마들이래. 그리운 엄마. 그리운 엄마와 그리고 이제 아빠에 대한 그 갈등, 치열한 아빠와 너무 안 맞았어. 그랬던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늘 자기를 고민했던 거울 보기를 했던 헤세는 이런 작품들을 남기면서 인생의 가치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했던 인물이야. 그리고 나비 알아? 나비? 헤르만 헤세가 썼던 나비. 어떤 중학교 교과서에는 나비 나와. 중학교 교과서에. 그거는 정말 진짜 소년의 그 미세한 마음을 너무도 잘 표현해. 그 헤세가 소년이었을 때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거거든. 그 마을에 소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경쟁 활동이 나비 잡아가지고 표병 만드는 거야. 나비 날개 쫙 펴가지고 이제 핀셋 꽂아가지고. 근데 헤세 그 주인공은 가난해요. 와이셔츠 박스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표본을 만드는 거야. 나비 잡아가지고.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가 엄청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이 나비가 그래도 인기 있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자기 옆집에 선생님 아들, 교장 선생님 아들인가? 선생님 아들이 이제 이사를 오게 되고 근데 얘는 잘 살아. 그러다가 경쟁하다가 어느 날 얘가 희귀종을 잡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이 주인공이 얘네 집에 얘 방에 들어가게 되고 그 희귀한 나비를 보게 돼. 보게 돼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는 소리에 손으로 움켜쥐고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불이 나게 내려오게 돼. 어떻게 됐을까? 나비는. 다 부서지는. 그렇지. 거기를 갔다 온 이후 서서히 막 두려움에 갈등에 해는 떨어지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고 막 이 갈등이 너무도 내 마음처럼 쓰여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엄마에게 얘기해. 엄마 하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멋있어.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거를 가지고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렴. 그래서 그 주인공이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나비요? 그 와이셔츠에 모아놓았던 나비 표본이잖아. 그걸 가지고 그 옆집 그 친구 집에 가게 돼. 친구가 하는 말. 솔직하게 말해, 주인공이. 용서해줘요?
그 친구가 하는 말. 아주 가벼운 말투로 뭐 이렇게 막 슬프지도 않고 뭐 심각하지도 않고 그거는 됐어. 너가 이렇게 한 행동을 보면 나비를 어떻게 다루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텐 필요 없어. 그렇게 말을 해버려. 그리고 그 박스를 들고 다시 내려와. 그리고 버려버려. 그치. 끝이야. 단편이거든. 어. 그 작품이 나를 매료했고 그러면서 거절당한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 그 옆집 소년이 말한 거 틀린 말 없어. 그치? 근데 거기에서 자괴감에 나의 수치심에 무너지는 그 소년의 마음이 내 마음 같은 거지.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장을 하게 한다는 거야. 그런 소설이. 그런 헤세는 자기를 그러면서 검토하고 점프하고 자기 감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심 깊은 곳에서 검토하며 성장을 했던 이 헤르만 헤세의 작품은 정말 어떤 작품을 읽어도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나의 감성의 성장과 나의 인간의 성장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죠. 그래서 한스는 어릴 때부터 내가 좋아했던 작가야. 엄청 잘 쓰네요. 엄청 잘 써. 그리고 이 독일 작품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어. 1인칭이든 3인칭이든 사실적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프랑스 작품은요. 너무도 말캉말캉 물렁물렁 부들부들 곡선적인 작품이라면 얘네들은 반듯한 작품들이 문구가 많아서 이해하는 게 조금 쉽지요. 외국 번역 작품 중에서. 그래서 유독 독일 작품이 좀 좋아. 분석적이고 수학적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작품들이 더 좋지. 좀 비극적인 작품 좀 약간. 이때 사회 문화가 그랬었지. 그 비스마르크가 정치를 했던 그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헤세가 1차, 2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쓴 작품들이거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거침없이 전쟁에 나갔었고 1차,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을 보면서 내가 다른 작가랑 헷갈렸다. 1차와 2차를 나가면서 2차 때 헤세는 반전운동, 나는 전쟁을 옳지 않다라고 거부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히틀러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출판 금지시켰어. 그래서 이 작품이 데미안 같은 경우에는 그 스위스에서 출판이 되기도 해. 자기 나라에서는 출판 금지를 당해서. 그래서 반전 운동도 하고 반전주의자였어. 전쟁에 반대했던 헤세였지. 그러니까는 참혹한 거, 그리고 독재, 정부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아빠에게 눌림을 받았었잖아. 그러니까 거대한 조직이 다른 구조를 억압하는 그런 것들 또는 집단적으로 따르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헤세는 적극적으로 거부했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거부했던 헤세는 언제나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었죠. 그리고 그 데미안은 말이야. 자기가 진짜 글을 잘 쓰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진짜 글을 잘 쓰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헤르만 헤세가 이 데미안을 출판을 자기 이름으로 안 해. 그 책에 나오는 데미안에 나오는 주인공인 싱클레어 이름으로 출판을 한다. 그래서 아무도 헤세가 했는지 몰랐어. 그러다가 그 서평을 쓰는 그 전문 서평가들이 이거 아무래도 헤세 작품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알리게 돼. 그러니까 약간의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던 작품을 보면은 더 끌리게 되는 것 같아서 헤세 얘기는 무궁무진하죠. 참. 그럼 엄청 잘 쓰네요. 그럼 엄청 잘 쓰지.